정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인수 박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인수입니다. 함께하는 전대욱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요? 그럼요. 예. 진행자가 해야지.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약간 몸집이 좀 계신 분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아마 목포역에 도착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최준규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최준규라고 합니다. 끝? 예. 네. 옆에 같이 계시는 분 지난주인가요? 지난번이에요? 아니요 좀 전이에요. 뭐좀 조금 전. 솔직히 전, 방금 전 편에 복장만 달리하고 이제 네, 세팅만 달리하는 그러네요. 것이고. 복장도 똑같고. 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목포 도시재생센터장 전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갑자기 불려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아마 중간지원 조직 저희가 한번 10편, 11화 뭐 이럴 때 많이 했었는데 그쪽에 대해서 일가견이 좀 있으시고. 아, 그럼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열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동의하시나요?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 전문가. 20손가락 정도로 하시죠. 아, 그건 불편해서 안 되고. 10개, 5개? 네. 네. 대한민국의 5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중간지원 조직 전문가 최준규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사실은 이제 중간지원 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목포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와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지원 조직 도시재생 지원센터나 뭐 다른 것도 괜찮은데 뭐 어떻게 그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또 지난번에 녹음한 것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긍정적인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마셔야죠. 긍정적인- 비판적인 거 갑자기? 말고.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데. 저희도 보고 비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갑자기 긍정적인 그럼 입장이라. 긍정적인 거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 네. 비판하면 되지. 중간에도 바뀌었네 이거. 예, 대본이랑. 뭐 열손가락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두 분 박사님들 하시는 연구, 뭐 방송까지 포함해서 열렬한 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난번 중간지원 조직 방송도 재밌게 보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반강제적으로 복습도 한번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게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갖고 뭐 행정의 업무들을 과하게 떠안는 경우들도 있고 그 뭔가 이 조직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영원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함부로 흔들리지 않게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뭔가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없다. 그리고 그냥 조직 차원이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리고 도시재생 파트에서는 또 중간지원 조직이 굉장히 또 핫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굉장히 직접적인 수익 모델과 연관이 돼서 그 수익 배분의 문제 나중에 정부의 정책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이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현장을 서포트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이끌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전 센터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고요. 네, 뭐 저는 그런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자리를 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질문이네요. 질문했는데. 아, 되게 그 좀 방향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길잡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도시재생에서 중간지원 조직 센터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그 정책이 갖고 있는 어떤 뭐 한계라면 한계고 정책이 현장에 부여한 어떤 여건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정해진 사업 기간 안에서 정해진 어떤 미션들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어떤 그 뭐 성과라면 성과고 어떤 남겨진 숙제라면 숙제인데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 사업 구역 안에서 남아 있는 주체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재생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과제가 있을 때 센터는 그런 것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한 어떤
역할과 어떤 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식 센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좀 날것의 어떤 이제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차라리 그 조금 더 센터의 역할이라 센터는 사업 끝나면 소멸을 하거든요. 도시재생은 그렇기 때문에 소멸을 하는 조직이 과연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가, 어떤 부분을 지역에게 구체적 미션으로 또는 이제 역량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 준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의 센터에 할 일들이 조금 더 분명해져야 하는 게 도시재생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계속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좀 질문을 아름답게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소멸을 할지 모르는 중간전 조직의 역할이어서 그래서 사실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듣고 싶습니다. 저도 듣고 싶어요. 행정안전부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뭐 시행법인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더 어려운 미션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중간전 조직을 굉장히 경직되게 제도로 묶어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이 넣어놨는데 그 역할이나 성과품들은 굉장히 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이제 수익도 내라, 너희끼리 자립도 해라, 지속 가능해라, 뭔가 기획도 해봐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병통치약이야. 중간전 그렇죠. 조직이. 그래서 아무래도 제1선에 있으셔서 물론 뭐 여러 지역의 사범 사례들이 있지만 마을관리협동조합 뭐 이런 거는 목포시는 또 다른 거 없으신지 지금 비전 뭐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대체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사업지에서 센터는 자연스럽게 현장 센터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현장 센터들은 자연스럽게 소멸을 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러면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 같은 구조들이죠. 그런데 지금 뭐 전국에 아마 한 10개 내외예요. 국토부 설립 인가를 받은 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막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이 4년, 5년짜리를 한다고 치면은 한 3년 차, 4년 차 요때쯤부터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의 끄트머리쯤 돼가지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을 갖게 되는 이유는 미리 만들어놔야 할 게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관리협동조합한테 무슨 미션을 부여할 건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몇 가지 앵커 시설들을 위탁 운영 관리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해야 되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뒤에 만든다고요. 저는 뒤에 만들어져서 공간에 대한 위탁 관리를 받아봐야 그것의 지속성이나 성공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라고 하는 그 4년 5년 동안에 정말 해야 될 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만들어져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실험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해서 여기서 그 다양한 경험과 싸움과 갈등과 뭐 실험과 이런 것들을 하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센터가 사라지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현장에서는 좀 되고 있지 않는 상황들인데요. 그렇죠. 목포는 이제 일단 좀 급하게 이제 전략적으로 빠르게 설립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19년도부터 중심시가 지형을 하고 있는 1897 계양문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 교육을 하고 발기인 분들 중심으로 이제 설립 준비를 해서 올해 1월 3일에 이제 설립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주거지 지원형도 지금 현재 그 설립 과정을 위한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 끝났고. 그러면 이제 한 중반 정도에 설립하는 거거든요. 전체 사업 기간 중에 중반 정도에 설립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받을 위탁 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해보고 싶어하는 사업을 해보자. 조그만 비즈니스로 그렇죠. 연습을 예, 하는. 그래서 이제 1897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들을 지금 이제 하나씩 이제 추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유, 좋네요. 4, 5년의 기간 동안에 도시재생 지원 그러니까 그 사업 기간 동안에 이제 4, 5년 정도 걸리신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거잖아요. 뭐 네. 좋은 일, 슬픈 일, 나쁜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그 안에 또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일, 갈등부터 해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사람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도시재생 그러면 뭔가 건물 막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끝날 때쯤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난 껍데기를 인수하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다 참여하면서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그걸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네네. 맞죠? 네네. 제가 그렇지 잘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기존의 주민조직과의 어떤 연계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아니 완전히 새로 맨 땅에 헤딩해서 만드는 건가요? 지금 만들어지는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구역이 지정되면 네. 그 사업구역 안에서 주민협의체. 별도의 이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죠. 예. 근데 이제 양상은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대체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주민협의체 안에는 기존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좀 들어오기는 들어오기는, 합니다. 예. 예, 들어오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대체로 사업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도 협의체에 계신 분들의 또 상당수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에도 관여를 해주시고 또 이제 또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분들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주민분들 특히 이제 약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약간 그 지역 안에서 자생 조직들 특히 이제 관하고 약간 좀 관계성이 좀 있는 관변단체. 네, 관변 형태의 조직들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도에 따라서 이런 조직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확연히 좀 갈라져요. 예. 그래서 사실 목포는 전체 구성원 중에서 그런 관변 형태의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저희가 지금 근 50분이거든요. 조합원분들이. 그 중에 한 10분이 채 안 돼요. 네네. 상당 부분이 그냥 일반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죠. 땅값이 좀 오를 것 같으면 뭐 많이. 최진규 박사님도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다른 뭐 시흥시인가요? 뭐 이런 데서도 사실 이 경험들을 직접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을관리 도시재생 파트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지역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천차만별로 움직입니다. 이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위탁시설의 운영관리라는 명확한 부분들이 그나마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에 대한 위탁관리 혹은 지역관리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결합되면 시단위의 조례 뭐 시흥 같은 경우는 뭐 시민기업 뭐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고 뭐 성남 같은 경우도 이전부터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해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역시 주민자치 실행법인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돼서 또 나름대로의 주체 형성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지역에 들어오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또 비슷한 조례명으로 또 다른 기업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다들 이 과정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아까 전원수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결과물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중간에 과정에 대한 투자라든가 뭐 전체적인 민간 생태계를 좀 만들어주겠다라든가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이걸 막 육성하고 안 되면 이제 뭐 아니면 도가 되는 형태의 사업 진행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마을관리협동조합이든 시민기업이든 이런 흐름들이 이전의 정책 사업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결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관과 중간 지원 조직과 현장 단체들이 모두 들어가면서 서로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는 거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얘기를 듣자니 뭐 일본의 그 도시재생 유알기구라든가 주민기구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의 CDC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다 짬뽕이 돼서 도시관리협동조합이나 CRC 같은 것들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참 저는 이제 도시재생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건맥 1897 이런 데들은 상인회라는 걸쭉한 그 주민들도 있지만 상인회랑 걸쭉한 조직들이 같이 지금 엮여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주축 조직인데 네. 앵커 조직인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그냥 주거형에서 뭐 주거재생형은 일반 주민들이 앵커형으로 간다. 그러면 뭐 주민자치회나 진짜 순수 주민 조직 중심으로 가서 그분들이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뭐 재생이라는 게 사실 다 그렇지만 뭐 재생을 지금 밀어붙이는 쪽은 재성이 관해서 필요한 거고 실제로 도시에서의 재생이라는 거는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네 수요에 의해서 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미스매치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이 뭔가 계속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데 이 참고로 이 마을 관리 협동조합은 뭐 마을 관리 사무소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아니, 아니, 바로 옆에 있는데 저한테. 저는 사실 그좀 찔려서 처음에 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좀 찔려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이 주체를 필요로 하는 재생이 필요해서 자원을 투입하고 이러는 거는 관인데 재생 시설을 운영하고 재생 시설에 대한 수요자는 분명히 민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이렇게 조시관리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형태, CRC라는 형태로 이렇게 묶어내는 것이 이 그림은 아름답잖아요. 그림은. 근데 그게 진짜 현장에서는 이거를 아까 우리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또 그 아름다운 그림을 또 그리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또 이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좀 걱정되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사실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모델이고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샘플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거의 굴러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고유 사업처럼 공간에 대한 위탁 정도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이제 가져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그런 이제 지역 기반의 자산관리 조직들이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사업의 이제 이 영역들을 보면은 위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30% 정도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본인들의 자체 사업이 한 30% 저고 그리고 나머지 30%가 공간에 대한 관리를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자산 관리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통한 30% 정도가 부동산 임대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업성,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이제 모델들인데 저는 도시재생 사업구역 안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들, 뭐 목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전략을 펴야 되냐면 앞에 서 있는 공공의 위탁사업 30%만 놓고 보고 사업 모델을 짜면 안 된다 절대로. 이거는 어쨌든 사업이 끝날 때면 나중에 다 붙게 된다. 근데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나머지 두 개라는 거죠. 예. 과연 우리가 지역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얼마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고유 사업은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목포에 그 1897 설립된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사실 저녁에 저희가 그 여객 터미널 앞에 주차장 부지의 일부 공간을 마을 장터, 상설 장터로 지금 조성을 이제 해놨고 내일 오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제 상설 장터를 하고 셀러를 모집해서 그곳에서 이제 약간의 그 이 로컬의 어떤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마켓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기획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셀러분들 오시면 판매하시고 또 나중에 뭐 사용료나 이제 임대료를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내게 되면 운영하는 주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쉐어하면서 일정의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걸 하나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공간 관리에 대한 부분은 빈집들이 많으니까 빈집을 무상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나 한다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은 공간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임대를 받고 진짜 공간이 필요한 비즈니스 주체들한테 다시 전대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들이 사업할 공간을 먼저 찾아주고 이들이 사업이 여기서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간에 대한 이용료와 또 일부는 매출에 연동해서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기금을 받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상적인.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곧 금요일에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첫 1호를. 훌륭하시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업과 공간 기반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자. 그러고 나면 공간에 대한 위탁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어유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안 줄 그렇죠. 수가 없죠. 그 외에 네. 또 달리 줄 때도 없고. 네, 줄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사업 기반의 좀 조직 운영 이 전략들을 예, 예. 좀 펼쳐가는 것이 재생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어떤 지역 주민 사업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제대로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하겠네. 하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입에 아니 그냥 입술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예.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자산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정책 사업들로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각각 단위의 지방의회라든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왜 굉장히 큰 정책 자금이 소수에게 밀려드는데 그 소수가 우리에게 펼쳐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뭐 이렇게 뭐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앞에서 센터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 조직이 보여주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들이 아직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아마 조금씩 결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 분야, 마을 자치 분야,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가 다 결을 달리할 텐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엔 포커스는 임팩트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라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방향성만큼은 좀 맞는 것 같고 앞에서 이제 중간지원 조직 전문이라고 얘기 설계를 해주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두 편의 중간지원 조직 관련된 이야기들에서 충분히 풀어주셨지만 이 행정을 하는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투자가 되는 대상도 과정 중심으로 좀 재편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회적 가치 그리고 뭐 모포에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 내려와서 열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주구 박사님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한번 지금 말씀하셨던 중간 지원 조직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것에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메꾸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불만이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처음에 야 긍정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바로 왜 안 못하고 되네요. 해서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음에 꼭 붙들고 할 말이 많은 별도의 거야.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요. 배가 고파서 네. 예,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서 혹시 박사님 마무리 말씀 혹시 저요? 하시죠? 예. 전 뭐 아름다운 이야기죠. 예, 아름다운 얘기인데 딱 한마디 네. 할게요. 예.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뭐 도시재생 협동조합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이 역량을 이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자꾸 정책 사업은 모델을 만들어서 뿌려놓고 그다음에 그 모델을 실제로 메이킹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 뭐랄까 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비난도 있곤 하지만 뭐 특히 시비 같은 비난도 있지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뭐 최대한 공동체성이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도시 네.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혼돈스럽네요.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예. 뭐 짧게 전우 센터장님. 네, 뭐 두 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 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그 아주 정해진 구역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물론 그 이제 도시재생에서의 상당 부분은 인프라에 투자가 많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제 어떤 기회나 어떤 자원들이 이제 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특혜나 또는 이제 제한된 어떤 혜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의 하나의 좀 이제 어떤 뭐 나름의 저희가 좀 시도하고 있는 방법은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가입한 사람으로 딱 제한돼서 가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계속해서 늘려야죠. 늘려간다는 늘려야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지금 한 18분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한 50인 가까이 그렇지. 되고 있고요. 건맥도 이제 쭉 해서 100분까지 오고 있고 또 이제 도시 재생 지역 안에서 이제 보통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 숙박업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한 8분 모이셨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 15팀 정도가 또 해서 협동조합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놓고 보면은 저희가 도시행 사업구역 안에서의 전체 사업구역 안의 대상 주민이 한 3,000여 분 정도 예. 된다고 보면은 벌써 한 200여 분 가까운 분이 쿱 멤버가 예. 되어 계신 예. 거거든요. 동사를 그리고 가입하셨다. 쿱과 쿱 간의 조합 가입도 예. 저희가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건맥의 조합원도 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 꿈바다가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협동조합 간의 그 링크를 자꾸 걸어주고 예. 그것에 약간의 엄마로서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우산 조직 역할을 좀 해주면서 엄마로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는 계속 조합 가입을 하는 약간 전제 조건 같은 것도 계속 있는 거 지역에서는 예. 그리고 작지만 뭔가 연결될 때마다 필요한 조합에 자꾸 가입하게 하고 또 예. 필요하면 별도 다른 조합도 또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얘기인데 조직 사업하면서 주민의 초기 단계 사업 기간 안에서는 최소한 한 10% 정도 되는 주민이 이런 쿱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약간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하다. 그리고 주민의 10%. 예, 그건 사업은 좀 종료됐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의 목표를 두고 가면 그 대박이죠. 그거는 그 지역은 이제 끝이다.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 필요 없는 없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수준이 올라온.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의 어떤 이렇게 증가 속도 같은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한 300에서 한 400명 정도의 군 멤버들이 있고 저희 구역 안에서 도전적으로 딱 제시하시죠. 이제. 그래서 아니 저희가 뭐 있는 한은 이제 최소 기본 이제 10% 이상씩의 군 멤버들을 사업지마다 만들어내는 미치겠다. 일들은 뭐 해야죠. 센터님 네, 배 안 고프세요? 고픕니다. 우리 혼날 것 같아요. 우리 예약하신 분. 아니 저기 짧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저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어쨌든 사업구역 내에서는 이 목포는 좀 뭐 나름대로 또 다양한 경험들 속에 잘 되고 있는 아니면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큰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막 움직이는 그 공간을 하는 건데 저는 주민의 대표성, 그다음에 공공성, 그다음에 민주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함께 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최준규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주민자치의 사업실행법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읍면동 단위의 또 다른 그런 고민들을 녹아내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민자치와 뭐 사업실행법인이나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먼 곳에 와서 생각보다 전씨 2명, 최씨 2명인데 그러네. 이 한 이빨들을 이렇게 할 줄은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아마 다시 재생해서 봐야 될 그런 이야기들도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좋은 화면 재생. 좋은 현장의 경험들을 얘기해주신 우리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한민국 시민 자산화의 전문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한민국 중간 지원 조직 연구자이신 최준규 박사님을 모시고 마을 진담을 진행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을 진담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우선적으로 최준규 박사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서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